대부분 모르고 있는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실행 불가능한 어플들을 전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핵 꿀팁을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디스플레이 내구성 테스트, 힌지 장력 테스트, 퍼포먼스 테스트, 카메라 테스트, 전동 모듈 테스트, 스피커 테스트에 더해 전작 대비 좋아진 부분, 그리고 아쉬운 부분까지 전부 알아봤습니다. 네, 축하 여러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신상 갤럭시 Z 플립 5에 궁금해할 만한 모든 것들, 여기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정보들까지 모조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디자인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면적 기준으로 약 4배나 커진 커버 디스플레이입니다. 1.9인치 화면에서 3.4인치 화면으로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냥 숫자로만 보시면 2배도 안 커진 건데 디스플레이 면적으로 따져보면 거의 4배가 커진 겁니다. 그리고 힌지 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겉에서 봤을 때 플라스틱 부분이 보이지가 않고요. 위쪽이 전자, 아래쪽이 Z 플립 5인데요. 삼성 음각 로고가 빠졌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전작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무광이었는데 이번엔 전부 다 유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 디스플레이 주름이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왼쪽이 전작이고요, 오른쪽이 Z 플립 5인데 큰 차이는 없지만 이 검은 화면에서 좀 자세히 보면 면적이 조금 더 넓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넓어진 이유는 접혀지는 플라스틱 부분, 이 부분도 늘었거든요. 자, 이게 커진 만큼 주름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접었을 때 이 힌지 사이에 살짝 공간이 원래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접을 때 이 안쪽 공간이 더 커졌다는 건데 이건 사실 힌지 구조가 바뀌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구조의 중국 폴더폰은 아예 다릅니다. 자, 왼쪽은 중국폰, 오른쪽은 삼성 건데 중국폰 같은 경우에는 방수도 안 될 뿐더러 이 안쪽에 생기는 공간이 어마무시합니다. 하지만 Z 플립 5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구조를 채택했는데도 공간이 굉장히 적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펼쳐서 보면 이 전작 같은 경우에 이쪽 베젤이 조금 줄어들었었는데 다시 베젤이 커졌거든요. 디스플레이가 꺼진 상태에서 보면 사실상 전작이 예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Z 플립 5가 훨씬 더 예뻐 보입니다. 자, 카메라 부분도 기존에는 세로 방식이었는데 이제 가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를 자세히 보시면 전작 같은 경우는 끝에 굴곡이 좀 있는데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굴곡이 거의 없거든요. 엣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작은 굴곡이 조금 있는데 플립 5 같은 경우에는 엣지가 좀 더 줄어들었어요. 훨씬 더 각진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크기와 무게는 거의 비슷한데요. 가장 큰 특징이 있죠. 접었을 때 정말 완벽히 차이가 납니다. Z 플립 4 같은 경우에는 이 힌지 쪽의 틈이 굉장히 큰데 반해 Z 플립 5는 힌지 쪽의 틈이 아예 안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완전 플랫하게 접혀지기 때문에 접었을 때 굉장히 얇아진 게 특징인데요. 전작 같은 경우에 이쪽 부분이 17.1mm, 아래 부분이 15.9mm였는데 Z 플립 5 같은 경우에는 위, 아래 전부 15.1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작은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플러스에서 Z 플립 5는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2가 탑재됐고요. 이거는 콘크리트와 같은 거친 표면에서의 낙하 성능을 향상시킨 제품이라고 해요. 다음 알아볼 건 커버 디스플레이인데요. 기존 1.9인치에서 굉장히 커져가지고 3.4인치로 바뀌었고요. 커버 디스플레이는 슈퍼 아몰레드가 탑재되어 있고 해상도는 748x720 60Hz를 지원하며 PPI는 306입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게 되면 이런 제어 센터가 나오게 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어 넘기면 알림창, 오른쪽으로 쓸어 넘기면 다양한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다른 창에 있다가 아래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 홈 화면으로 넘어가는 이런 기능도 있고요. 이 배경 화면에서 길게 눌렀을 때 다양한 형식으로 꾸미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이런 포토카드 같은 느낌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이렇게 꺼져 있을 때 제품을 그냥 들기만 하면 화면이 켜지는 이런 것도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 유용한 기능 모션 및 제스처 들어서 화면 켜기를 활성화시키시면 됩니다. 추가로 이렇게 닫았을 때 이 AOD 화면이 계속 나오는 게 멋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설정에서 잠금 화면 올레이즈 온 디스플레이를 켜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화면은 멀티터치를 지원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사용 중인 창이 다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음악을 재생하게 되면 이 아래 아이폰의 다이나믹 아일랜드 같은 이런 아이콘이 뜨게 되고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 그 어플로 이동하게 되는 아주 재밌는 기능도 넣어놨어요. 그리고 전화가 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손바닥을 터치하게 되면 전화가 무음으로 바뀌는 기능도 있고요. 바로 뭐 카톡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키패드 사이즈도요, 이렇게 열어서 보는 것과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딱히 불편한 거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삼성페이를 등록해 놓은 사람들은 이렇게 꺼내면 카드가 나와서 바로 측면 버튼으로 지문인식한 다음에 결제를 할 수도 있고요. 기존처럼 내 사진뿐만 아니라 각종 GIF나 동영상 이런 것들로도 다 커버 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커버 화면에서 유튜브 같은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부 화면이랑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넷플릭스, 메시지, 지도, 카카오톡, 유튜브 이 정도밖에 아직은 지원하지가 않습니다. 단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꿀팁을 적용하시면요, 대부분의 어플은 물론이고요, 이런 식으로 커버 화면에서 게임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갤럭시 스토어를 들어가신 다음에 많이들 아시는 굴락 앱을 다운 받으시고요. 이 편리한
편리한 갤럭시 쪽에 멀티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멀티스타를 다운받고 들어가시면 I love 갤럭시 폴더블 이 탭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런처 위젯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앱들을 다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가로로 돌려드림 요것도 활성화시키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면 우측으로 쭉 넘겨서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거든요. 블락 런처를 넣으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제가 선택한 어플들이 여기 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제 다 할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신세계 그 자체인 게요. 아무래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뭐 스노우 어플을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남성분들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원신 같은 게임을 즐기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몰게임의 레전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게임을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제어창에서 밝기를 최저로 내리면요. 밝기가 엄청나게 낮아지기 때문에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면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게임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 감으로 밝기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커버 화면도 작기 때문에 배터리도 조금 덜 소모돼요. 그리고 이 화면도 앙증맞고 귀여워가지고요. 이거는 뭐 뉴스 같은 거 보는 맛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다양한 어플을 사용해 보니까 전작도 화면이 커졌었잖아요. 이제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보기도 싫을 만큼 비교 불가할 정도로 만족도가 굉장히 큽니다. 이걸로 이렇게 뭐 다양한 것들을 하다 보면요. 굳이 뭐 핸드폰을 열어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플립5를 만드신 이 개발진 분들에게 조금 소름 돋았던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작 같은 경우에 이렇게 커버 화면을 활용하고 있다가 조금 그냥 살짝 열어서 쓰고 싶은데 라고 해도 내부 화면이 켜지면서 커버 화면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커버 디스플레이 활용도가 늘어난 걸 계산했는지 이만큼 열어도 내부 화면이 켜지지가 않고요. 요만큼도 내부 화면이 켜지지가 않습니다. 자, 한 거의 반 정도 열면 이제서야 내부 화면이 켜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데서 좀 놀라움도 느끼고 좀 감성을 느끼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개발자분들이 아마 테스트를 정말 많이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카메라를 켰을 텐데 자, 이렇게 두 번 눌러서 카메라를 켜게 되면 아까는 반 정도 열었을 때 이제 내부 화면이 켜졌는데 이제 반이 넘었는데도 내부 화면이 켜지지가 않고 있고요. 이 정도로 열었는데도 커버 화면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부터는 이제 내부 화면이 켜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신기했던 건 어플마다 이렇게 설정을 제각각 따로 해놨던 게 정말 신기했어요.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요. 자, 요즘 유행하는 0.5 셀피의 경우 직접 보면서 촬영이 가능하고 추가로 요즘 또 핫한 미러 셀피도 촬영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치 식상 연결하면 멀리서도 모습을 보면서 촬영하거나 초광각으로 바꾸는 등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이런 방면으로는요. 애플도 비교 불가할 정도로 세계관 최강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태로 셀카를 찍을 수가 있죠. 사실상 이 후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폴드5를 제외한 모든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화질 좋은 셀카가 가능합니다.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경우 셀피의 픽셀은 1.0 마이크로미터인데 플립5는 1.8 마이크로미터로 거의 3배나 수강력이 좋아요. 특히 셀카 화각도 초광각 카메라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 무려 123도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사용하는 플렉스 모드 있잖아요. 이 플렉스 모드의 컨트롤 패널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우선 전작과 달리 이런 식으로 모든 앱에서 쓸 수 있게 바뀌었고요. 여기 보시면 10초 뒤로 가기, 10초 앞으로 가기 이 버튼들이 추가로 생겼는데 어떤 앱에서든 이렇게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인터넷을 활용하다가 동영상을 보시면 이 10초 버튼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이 터치패드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터치패드를 활용하면 마우스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두 손가락으로 멀티 터치를 하게 되면 1초 단위로 아주 세세하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 커버 화면이 이렇게 뜨기 때문에 굉장히 감성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저작권. 그리고 후면 카메라 스펙은 아예 똑같은데 이 안쪽에 있는 전면 카메라의 스펙은 조금 달라졌거든요. 조리개 값이 f2.4에서 f2.2로 조금 더 밝아졌고요. 화각도 기존엔 80도였는데 이제 85도로 조금 더 화각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왼쪽엔 Z 플립 4로 찍은 거고요. 오른쪽엔 Z 플립 5로 찍은 건데 똑같은 위치에 찍어도 조금 더 넓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배경화면이 바뀌는 이런 감성 있는 아이템들도 구매하셔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벌써 플립 5처럼 만들어주는 플립 4의 스킨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실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템이긴 해요. 자, 다음 알아볼 건 퍼포먼스예요. 제가 한번 점수를 보여드리자면 빅벤치 6 기준이고요. 전작보다 싱글코어는 한 15% 정도, 멀티코어는 한 25% 정도 그 정도 좋아졌고요. 10번 연속으로 돌려봤으나 막 크게 점수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GPU 점수를 알 수 있는 오픈CL 스코어도 한번 보시면 드라마틱하게 업그레이드 되진 않았지만 확실히 이 부분에선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불칸 스코어를 보시면 스코어가 꽤나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점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3D 마크 점수를 한번 볼게요.
볼까요? 기본적으로 로우 점수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차이가 나고요. 베스트 루프 스코어 같은 경우에 30% 정도 더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보시는 안정성이 있잖아요. 전작보다 안정성이 더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안정성은 뭐 딴 게 아니라요. 최저 점수 나누기 최고 점수를 하면 나오는 점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하단의 스코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작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초반부터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루프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수가 쭉쭉 떨어지고 한 16번째쯤 되면은 거의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자의 경우 7%가 달았고요. G 플립 5는 9%가 달았습니다. 온도랑 프레임 레이트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C마크 테스트에선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배그 같은 경우에 둘 다 최고 세팅으로 맞췄고요. 확실히 로딩은 더 빠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작과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전작도 배그가 굉장히 잘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둘 다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그 정도는 껌이고요. 붕괴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로딩이 훨씬 빠른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팅 값은 전부 매우 높음으로 설정을 하고요. 프레임 레이트 또한 최고 단계인 60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원신을 만든 게임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확실히 우측이 훨씬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둘 다 프레임 레이트를 60으로 맞췄는데 불구하고 차이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발열 테스트인데요. 자, 왼쪽이 G 플립 4, 오른쪽이 G 플립 5인데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찍어봤을 때 온도가 한 1도 정도 가까이 차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뒤집어서 한번 확인해봤더니 와우, 온도가 거의 2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G 플립 4는 하판까지 조금 더 뜨거워졌어요. 종합해보면 CPU도 좋아지고 GPU도 좋아지고 발열 관리도 더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피커 테스트인데요. 일단 제가 데시벨 테스트기로도 한번 확인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스피커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공간감이 조금 더 좋아진 느낌? 그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제가 진동 모듈도 바꿔서 한번 확인해봤거든요. 그런데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진동 테스터기로 한번 확인해보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건 RPM 수치거든요. RPM 수치로는 뭐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G 플립 4의 수치와 G 플립 5의 수치가 정확히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G 폴드 5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아예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느꼈을 때나 소리나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똑같은 모듈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제가 추가로 각종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힌지 장력 테스트예요. 이번엔 뉴턴 테스트기를 갖고 왔는데 장력 테스트기를 활용해서 한번 들어봤더니 기본적으로 플립 4 같은 경우에는 장력이 훨씬 센 한 3에서 4N 사이가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플립 5는 아예 측정 불가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3N부터 측정이 되는데요. 얘는 3N이 되기 전에 계속 열렸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한 수준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손으로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열리는 느낌 한 50% 정도 더 가볍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작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열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어느 각도까지 고정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전작 같은 경우에는 거의 1cm까지 고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G 플립 5 같은 경우에는 한 3cm 정도 되면은 그냥 쭉 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힌지의 단단함은 전작이 더 센 것 같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편하게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신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플립 5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 힌지가 플랫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디스플레이 내구성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요. 15N 세기로 눌러가지고 한번 쭉 그어보기도 하고요. 20N 세기로 여기저기 한번 찍어도 봤습니다. 자국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 둘 다 비슷한 찍힘 증상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G 플립 5 같은 경우에 전작보다 디스플레이 내구성을 더 증가시켰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제 자국 남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오래 사용했을 때 내구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사용 후기들이 한번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방진이 빠져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방진은 원래 없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주름이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커진 느낌? 그런 게 살짝은 아쉽고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은 바로 삼성 케어 플러스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월 12,700원인데 자기 부담금이 기존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4만원이나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죠. 월 6,900원인 파손형 상품 같은 경우에 폴드4는 16만원, 폴드5는 무려 29만원이고요. 플립4 같은 경우에 14만원, 플립5는 19만원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갤럭시 플립5 착스러울 만큼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봤는데요. 해당 테스트 결과들을 보고 여러분들 구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아직 제가 하지 못했던 테스트들, 예를 들면 뭐 배터리 테스트, 방수 테스트, 뭐 카메라 테스트 이런 거 하는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곧 갤럭시 플립5에 대한 영상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폴드5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꾹꾹 눌러 담았기 때문에 이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정상적으로 도움 되셨거나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잘 보셔서 이것도 바로 구독, 댓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해머랬습니다. 감사합니다.